이번 시간에는 머신러닝의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검증 집합을 사용하는 방법, 교차 검증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부트스트랩을 이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우리가 다양한 모델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모델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인공신경망 안에서도 세부적인 모델으로 퍼셉트론 같은 단순한 모델도 존재하고, 또 컨볼루션 신경망이라든지 순환신경망, 오토인코더 같은 모델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머신러닝의 초기 알고리즘으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나 확률 그래피컬 모델, 또 베이지안 네트워크, 마르코프 랜덤 필드, 결정 트리, 이런 모델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봤던 것이 또 N차 다항식, 2차나 3차 다항식을 사용하는 그런 회귀 모델을 또 해볼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모델들 가운데서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우리의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는지, 그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델이 성능이 잘 나오는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래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그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 즉 훈련 집합과 테스트 집합으로 나눠서 성능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 개의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이 트레이닝 셋, 즉 훈련 집합을 조금 다시 더 나눠서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검증 집합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는 전체 데이터 셋을 트레이닝 셋하고 테스트 셋으로 7대3이나 8대1, 8대2, 9대1 이 정도로 나눠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서 또 여러 모델들이 공유하는 성능 집합,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집합을 우리가 밸리데이션 셋으로 이제 트레이닝 셋을 2개를 나눠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을 조금 다시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100개의 샘플이 있다면 75개는 트레이닝 할 때 사용을 하고 15개는 밸리데이션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제 테스트 셋으로 사용을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3개의 집합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데이터 집합들이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는지 밑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훈련 집합 같은 경우는 트레이닝 셋은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개 변수, 파라미터 학습에 사용이 되게 되죠. 그래서 2차 다항식이라고 하면 2차 다항식에 있는 ax 플러스 b 꼴이라고 하면 a와 b를 우리가 학습하는데 사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검증 집합 같은 경우는 지금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각각의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 집합으로 매개 변수를 학습하고 난 다음에 이 해당 모델이 얼마나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잘 나오는지를 이 트레이닝 셋에 들어있지 않은 밸리데이션 셋에 들어있는 데이터로 성능 평가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모델이 만약에 5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2차, 3차, 4차, 5차, 6차 이렇게 5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각각을 이 트레이닝 셋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각각을 또 밸리데이션 셋을 이용해서 검증을 해보는 식으로 5번의 학습을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 5개 중에 무엇을 사용할지를 이 밸리데이션 셋으로 성능을 측정한 다음에 그 5가지 중에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 3, 4, 5, 6차 다항식 중에 4차 다항식이 가장 성능이 밸리데이션 셋에서 잘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 4차 다항식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그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델의 성능 평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학습이나 모델 선택에 사용하지 않고 남겨놨던 이 테스트 셋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검증 집합에서 조금
몇 가지 더 설명을 적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제 모델 선택을 위한 성능 평가에도 사용을 하지만 매개 변수 학습의 조기 종료에도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매개 변수 튜닝이라고 제가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모델을 선택할 때 다항식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3차, 4차 다항식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모델들이 있지만 이제 인공신경망 같은 경우는 인공신경망의 그 각각의 퍼셉트론이나 혹은 노드가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초매개 변수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노드의 개수라든지 혹은 층의 개수 이런 것들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에 지금 제가 초매개 변수 튜닝이라는 말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초매개 변수는 그런 식으로 모델 자체의 구조를 결정하는 매개 변수들을 의미를 합니다. 먼저 검증 집합을 이용한 모델 선택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이제 알고리즘 형태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이 가운데 있는 박스에 표현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검증 집합을 이용해서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이제 모델 집합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렸던 만약에 다항식 모델들이라고 한다면 2차, 3차, 4차, 5차, 6차 다항식 이런 것들이 모델 집합에 들어있는 모델들이겠고요. 그래서 각각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셋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시키고 학습이 완료되면 그 모델의 성능을 측정할 때는 검증 집합, 밸리데이션 셋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5개 이 모델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모델에 대해서 전부 다 수행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모델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최종적으로 선택한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앞에서 사용하지 않은 마지막 테스트 집합으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다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프로세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수도코드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증 집합을 이용한 모델 선택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 약간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아래에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만약에 이제 데이터 수가 적은 경우에 훈련 집합이나 검증 집합을 통해서 모델을 학습하거나 또 성능을 측정하는 결과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법을 여러 번 반복해서 평균적인 성능을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차 검증이라고 하는데요. 교차 검증은 영어로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집합을 몇 개로 나누는지에 따라서 앞에 이제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만약에 2개로 나눈다고 한다면 K가 2일 때는 2-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트레이닝 셋을 트레이닝 셋하고 밸리데이션 셋으로 나눌 건데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10개의 셋으로 쪼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아래 그림처럼 전체 트레이닝 셋을 10개의 단위로 쪼갭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레이닝 셋에 100개의 샘플이 있었다면 각각 10개의 샘플씩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나눠 놓는 거죠.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이 중에서 한 개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하는 이 집합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는 이 앞에 있는 9개의 집합을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하고 마지막 한 개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이 앞에 8개와 마지막 한 개를 트레이닝 셋으로 사용하고 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있는 이 집합에 있는 데이터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밸리데이션 셋을 바꿔가면서 총 10번의 훈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트레이닝을 거치고 나면 한 번 성능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또
트레이닝을 하고 나면 또 한 번 성능 평가를 밸리데이션 셋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총 10번의 성능 평가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10번의 성능 평가를 평균을 내서 이 평균 값이 지금 현재 우리가 선택한 모델의 어떤 평균적인 성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 번만 트레이닝하고 밸리데이션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제 10번이나 뭐 K번 정해진 대로 반복을 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내서 평균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것이 교차 검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동일한 내용을 이제 수도코드 형태로 표현을 해 놓은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훈련 집합을 K개 그룹으로 등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앞서 보셨던 요 그림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총 여기서는 훈련 집합을 10개, K를 10으로 선택을 해서 10개의 셋으로 분류를 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뒤에 이제 포문에 들어있는 것은 앞서 보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검증 집합에서 보셨던 것처럼 뭐 2차, 3차, 4차, 5차, 6차 뭐 이런 식으로 다양식 모델들이 있다고 한다면 각각의 모델들에 대해서 성능을 학습을 시키고 또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2차 다항식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2차 다항식에 대해서 이렇게 10번의 학습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안에 포문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가 1부터 k까지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k를 10으로 선택을 했다면 10번 이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그룹들로 학습을 하고 우리가 학습에서 제외했던 그룹을 모델 성능 평가를 하는데 사용을 하는 식으로 이런 방법을 K번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K번 학습을 한 다음 K의 성능을 평균해서 이 모델의 성능으로 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평균이 된 성능이 최종적으로 2차식의 성능이 되겠죠. 그리고 다시 다음 3차 다항식 모델로 넘어가서 또 동일한 것을 반복해서 3차 다항식의 평균 성능을 우리가 또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평균 성능 가운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모델을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는 이제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뭐 3차 다항식을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그때 이제 3차 다항식의 최종 성능은 우리가 이 앞에서 사용하지 않은 테스트 집합으로 측정을 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능이 측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검증 집합을 이용한 학습 조기 종료를 설명드리고자 하는 그림인데요. 이제 학습 조기 종료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early stopping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훈련 집합에 대해서 지나치게 학습이 됐을 때 과잉 적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증 집합을 이용해서 성능을 평가해서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시점에 학습을 중단시키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지금 그림이 사실 앞서 제가 편향 분산 트레이드오프에서 보여드렸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데 사실은 이 X축을 보면 아까 전에 봤던 X축은 이제 모델의 컴플렉시티,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지금 이 그림에서는 이제 학습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그림인데 사실은 이제 학습 시간이 점점 진행이 되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2차 다항식에 사용되는 2개의 파라미터를 3개의 파라미터를 학습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처음에 이제 모델 학습 프로세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는 임의의 파라미터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이 파라미터를 조금씩 더 좋은 파라미터로 바꿔가면서 점점 오류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학습 시간이 이제 X축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는 굉장히 오류가 높지만 모델 파라미터가 점점 개선이 되면서 이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이제 과잉 적합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과하게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는 오류가 다시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간에 어떤 지점에서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이 파라미터를 이때 중간쯤에서 끊어서 가장 적합한 파라미터는 여기다라고 학습을 중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학습 중지 시점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또 검증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앞에 있는 9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키는데, 학습을 시키는 과정에서 다시 이 검증 데이터를 중간중간 확인을 하면서 이 검증 데이터에 대한 오류가 높아지는 시점이 있다면 높아지기 전에 학습 파라미터의 학습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조기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을 조기 종료하게 되면 이쪽으로 조금 더 학습 데이터에 너무 치중된 과잉 적합을 하는 현상을 방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검증 집합을 모델 자체를 선택할 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모델 하나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 파라미터를 최대한 다시 과잉 적합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적합한 학습 파라미터를 선택하는데도 밸리데이션 셋, 검증 집합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모델 선택 기법으로는 부트스트랩 방법이 있습니다. 부트스트랩이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교차 검증처럼 우리가 데이터가 좀 충분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법인데요. 부트스트랩은 전체 훈련 집합의 샘플이 n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중에서 일정한 비율의 데이터를 이 전체 n개의 샘플 중에서 임의로 샘플링, 즉 뽑아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 집합 n개가 만약에 n이 100개라고 생각을 해보고 일정 비율 p는 0.5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100개의 샘플 중에 50개씩을 임의로 뽑아서 훈련 집합으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훈련에 사용하지 않은 샘플은 검증 집합으로 사용을 해서 성능 평가를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이제 부트스트랩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훈련 집합을 우리가 전체 100개 중에 50개를 뽑았다라고 한다면 그 일부만을 사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 훈련 집합이 다 한 번씩은 반영이 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여러 번 바꿔가면서 반복을 진행을 해서 마찬가지로 교차 검증처럼 여러 번 반복해서 우리가 성능을 측정한 것의 평균을 이 평균적인 모델의 성능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수도 코드를 보시면 이것도 이제 교차 검증에서 나타난 절차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 훈련 집합을 먼저 나눠놓고 시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로 포문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도 이제 만약에 우리가 모델 집합으로 2, 3, 4, 5차 다항식 모델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모델 2차 다항식에 대해서 훈련을 시킬 건데, 이때 훈련을 여러 번, 여기서는 K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T번 반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T는 우리가 임의로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훈련 집합 전체 100개라고 하면 100개에서 P 곱하기 N, 즉 0.5 곱하기 100 하면 이제 50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50개의 샘플을 뽑아서 새로운 훈련 집합을 구하고, 이 새로운 훈련 집합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이 전체 훈련 집합 중에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샘플들을 이용해서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측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T번 반복한 다음에 T개의 성능을 평균해서 이 모델의 성능으로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은 계속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포문을 2차, 3차, 4차, 5차 다항식에 대해서 만약에 다 반복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인 모델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선택한 모델의 성능은 훈련 집합에 포함되지 않은 테스트 집합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여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부분이 중간에 이제 새로운 훈련 집합을 구성을 할 때 대치를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샘플링 시 대치를 허용한다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는 뭐 with replacement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리가 전체 훈련 집합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하게 되면 일부분 전체 지금 여기서는 샘플이 훈련 집합이 총 3개밖에 없네요. 근데 여기에서 3개를 뽑는다라고 했을 때 1, 2, 3 이렇게 3개의 샘플이 있을 때 대치를 허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씩 샘플을 뽑을 때 이전에 나왔던 샘플을 다시 뽑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그 박스를 보시면 이 샘플의 이 번호가 3번, 1번, 3번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오리지널 훈련 데이터에서 샘플을 뽑을 때 먼저 3번 샘플을 뽑고 그 다음에 1번 샘플을 뽑았는데 그 다음에 또 3번 샘플을 다시 뽑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 3개의 데이터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킬 때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일한 샘플이 훈련 집합에 여러 번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대치를 허용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훈련 집합 n개 중 일정 비율 p의 데이터를 샘플링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는 n이 3이 되겠고요. 총 3개의 샘플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p는 1이 되겠죠. 전체 그냥 3개를 전부 다 뽑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트스트랩을 진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만약에 이걸 10번 정도 샘플링을 해서 10개의 훈련 집합을 새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차 검증과도 마찬가지로 어떤 추가적인 데이터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유사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교차 검증도 그렇고 부트스트랩도 데이터가 훈련이나 또는 성능 평가를 하기에 충분한 양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델의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몇 가지 이제 메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성능 평가는 지금 가장 간단한 예시로 이진 분류기의 평가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진 분류기라고 하는 것은 분류를 할 수 있는 분류기인데, 바이너리 이진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이 데이터를 총 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는 분류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A나 B 혹은 O, X 이런 식으로 2개의 출력값만을 가지고 있는 결과로 분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진 분류기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를 양성, 음성으로 판단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 표를 보시면 이 혼동 행렬이라는 것이 있어요. 컨퓨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실제 정답에 만약에 지금 전체 약 35, 4, 1, 10 이렇게 총 몇 개가 될까요? 50개의 샘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제 정답이 양성인 샘플이 39개, 그 다음에 정답이 음성인 샘플이 사실은 11개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학습한 분류기가 어떤 식으로 예측했는지 그 샘플의 개수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총 39개의 양성 정답을 가지고 있는 샘플 중에 실제로 양성으로 잘 예측한 게 35개, 그 다음에 음성으로 잘못 예측한 게 4개, 그 다음에 11개의 음성 정답을 가지고 있는 샘플 중에 음성으로 정확하게 예측한 것이 10개, 그 다음에 잘못 예측한 것이 1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총 4개의 숫자를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델의 성능을 평가를 하는 여러 가지 매트릭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이름이 있죠. 지금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센시티비티라고도 하고 또 리퀄이라고도 하고 트루 포지티브 레이시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TPR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민감도 같은 경우는 정답이 양성인 샘플 중에 실제로 양성으로 분류를 잘 한 비율,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39개의 정답이 양성인 샘플 중에 35개를 우리가 양성으로 예측했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민감도는 0.897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도는 반대로 정답이 응성인 샘플 중에 음성으로 분류된 비율을 의미를 하고요. 이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11분의 10으로 0.909 이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도 같은 경우는 양성으로 분류된 샘플 중 정답이 양성인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오른쪽에 이제 식을 보시면 조금 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성으로 예측한 36개 중에 실제로 정답이 양성인 비율이기 때문에 36분의 35, 0.972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도는 우리가 사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확도와 굉장히 유사한 개념인데, 이제 전체 샘플들 중 가운데 이제 정답을 맞춘 비율, 즉 이제 50개 중에 35와 10이 정답을 맞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50분의 45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정확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F1 스코어라는 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메저인데, F1 스코어는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민감도와 그 다음에 뒤에 지금 맨 위에 있는 정밀도의 조화 평균을 계산하면 F1 스코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측정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델의 성능을 평가해 볼 수가 있다. 네, 사실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은 이제 F1 스코어가 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연습 문제도 간단하게 우리가 다른 샘플 분포를 가지고 분류기의 어떤 성능을 측정해보는 문제인데요. 이때 이제 민감도와 특이도를 계산해 보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민감도를 계산을 해보면 민감도는 여기 이제 정답이 양성인 샘플 중에 양성으로 잘 예측한 비율, 그다음에 특이도는 정답이 음성인 샘플 중에 음성으로 잘 예측한 비율이기 때문에 각각 0.474와 0.909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특이도는 굉장히 높은데, 즉 음성인 것을 음성으로 판단을 잘 하고 있기는 한데, 양성인 샘플은 또 완전히 양성으로 판단을 잘 하지 못하고 양성과 음성을 거의 랜덤하게 반반 정도로 판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분류기의 문제점은 이제 음성 샘플은 음성으로 잘 예측하지만 양성 샘플에 대한 예측은 거의 임의 예측, 거의 랜덤 개스와 유사한 수준으로 부정확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자면요. 먼저 머신러닝에서 학습에 알맞은 모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성능 측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성능 측정을 하고자 할 때는 여러 모델의 성능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집합을 나눠서 훈련 집합, 검증 집합, 테스트 집합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훈련 집합은 매개 변수를 학습하는 데 사용하고, 검증 집합은 매개 변수 학습의 조기 종료를 위해서 또는 모델 선택을 위한 성능 평가에 사용할 때 사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집합은 최종적으로 선택된 모델의 성능 평가에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수가 적은 경우에 우리가 고차 검증이나 부트스트랩을 통해서 데이터 수를 늘리는 것 같은 효과를 내서 모델의 학습이나 성능 측정을 더 정확하게 하도록 유도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로는 5가지 정도, 민감도, 특이도, 정밀도, 정확도, F1 스코어를 계산해서 우리가 성능 평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